이번 시간에 우리 다중화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중화기라는 거요. 다중화기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 이제 멀티플렉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다중화기라는 게 뭔지 좀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세 명의 이제 친구가 이제 모여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수다를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편의점이 됐든 가게가 됐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음료수를 사오면 되겠죠. 근데 이 편의점에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그런 이제 규칙이 딱 정해져 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이 편의점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사서 그리고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우리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음료수를 사가지고 또 가지고 와서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수다 떨면서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비효율적이죠. 이 세 명의 사람이 전부 다 이제 이 편의점 이곳에 전부 다 이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사러 갈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세 명한테 누군가가 이제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뭘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다 싹 다 이제 물어본 다음에 얘가 이제 대표를 해서 우리 편의점에 가서 이제 음료수를 사 오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이겠죠. 지금 여기는 이제 세 명밖에 없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 10명, 20명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각자가 전부 다 이제 편의점에 전부 다 이제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에서 누군가가 이제 돈을 걷어서 뭐 먹고 싶어 물어보고 돈을 싹 다 걷어서 한 명이 이제 갔다 오는 게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라고요. 그때 이 다중화기 우리 멀티플렉서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고속의 이제 통신에서는 여러 개의 이제 단말 장치가 동시에 이제 접속을 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를 보고 우리가 이제 다중화기 멀티플렉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고속회선 하나를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송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이제 다중하게 종류에 보게 되면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시분할 다중하기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거 좀 이제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라는 거요. 이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라는 거는 다중하기긴 한데 앞에 이제 뭐가 붙은 거예요? 주파수를 이제 분할하겠다. 그 말이 이제 붙은 거죠. 얘는 이제 고속의 이제 통신에서 이제 하나를 쓴다 그랬어요. 그 하나의 이제 고속 통신에선에 이제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그 주파수를 여러 개로 이제 분할을 해요. 분할을 해서 여러 대의 이제 단말기가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걸 우리가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주파수라는 거를 이제 분할한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TV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TV를 보려면 내가 TV 새 거를 이제 사왔어요. 새 거를 사오고 SK다, KT다, LG다 그런 데다가 아직 TV를 이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 기계만 왔어요. TV 뒤통수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이제 하나 딱 꽂아주면 우리 공중파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공중파만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TV에다 꽂은 그 선은 이제 하나지만 그 TV를 이제 켜서 우리가 이제 채널을 이제 변경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때 공중파만 놓고 봤을 때 우리 SBS도 있고 KBS도 있고 우리 MBC도 있고 EBS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해서 지금처럼 TV 채널이 만약에 5번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있고 8번이 있고 9번이 있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이제 채널들이 진짜로 있잖아요. 그때 우리 SBS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그 채널이 이제 5번 채널이죠. 그리고 KBS ETV에서 사용하는 그 채널이 7번 채널을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KBS 이제 1TV에서 사용하는 그 채널이 이제 9번 채널을 이제 쓰죠. 그리고 MBC가 이제 11번을 쓰고요. EBS가 이제 13번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방송국들마다 그렇게 채널이 전부 다 이제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SBS 그 채널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 주파수가 만약에 이제 500번대 그 주파수 대역을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 채널 7번에서 이제 700번대를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채널 9번에서는 900번대 그 주파수를 이제 이용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의 이제 통신에서는 그런 이제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개를 이제 분할을 해서 여러 개 이제 단말기, 여러 개 이제 방송국에서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게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요. 해서 SBS에서 만약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한테 이제 공중파로 이제 빵 하고 이제 쏴주겠죠. 그러면 집에서는 우리 이 채널 5번, 500번대 그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의 이제 전송이 쭉쭉쭉 이제 될 거예요. 그리고 KBS ETV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도 이 700번대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집까지 그 방송 프로그램이 쭉쭉쭉 이제 전달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9번 채널에서도 그 900번대 그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전송을 이제 해줄 거라고요. 제가 이제 500번대 대역이다, 700번대 대역이다, 900번대 대역이다고 대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대역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런 대역폭이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그 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차가 다니는 길이 따로 딱 정해져 있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도로라고 하는 거고 그 도로가 우리 2차선짜리가 있고 만약에 10차선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선짜리가 있고 10차선짜리가 있을 때 어디서 차가 빨리 달려요? 당연히 10차선짜리 그 도로에서 많은 양의 차가 빠른 속도로 이제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차가 지나다니는 그런 통로, 데이터가 지나갈 수 있는 그 통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대역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수 있다고요. 만약에 이 대역폭이 좁다 그러면 대역폭이 넓을 때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속도로 지나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양도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다고요. 해서 대역폭이다 그러면 데이터가 지나다닐 수 있는 그 통로를 보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신호를 그 대역대로 500번대, 700번대, 900번대 그 주파수 대역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통신할 때는 우리 인터넷 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평상시에 날씨가 이제 맑을 때는 인터넷 쓸 때 별 문제가 안 생기지만 바람이 좀 심하게 불거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거나 그런 날은 인터넷 속도가 조금 줄어들어요. 왜? 날씨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파수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도 날씨에 이제 영향을 많이 이제 받는다고요. 그러면 KBS ETV에서 채널 7번에서 이제 데이터가 우리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갑자기 이제 천둥번개가 빵 쳐가지고 그 신호가 쭉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쭉 밑으로 이제 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6번 채널하고 8번 채널에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지금처럼 채널을 이제 하나씩 띄어서 5번이다, 7번이다, 9번이다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만약에 채널을 이렇게 띄어 쓰지 않고 여기서 이제 우리 SBS 그 방송국에서 이제 5번 채널을 쓰고 그리고 KBS ETV에서 우리 6번을 쓰고 그 다음에 KBS 우리 1TV에서 만약에 7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KBS ETV에서도 뭔가 이제 주파수로 프로그램을 이제 전송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안 되겠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제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5번이다, 7번이다, 9번이다 이렇게 일부러 띄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파수라는 게 전송이 될 때 이렇게 이제 상호 간섭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러면 이제 잡음이 발생하겠죠. 여기서는 이제 KBS ETV 그 프로그램만 나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요 시점에는 우리 KBS 1TV랑 같이 막 겹쳐서 보일 수도 있고 화면이 막 이상해진다고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상호 간섭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런 이제 잡음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됩니다. 해서 일부러 지금처럼 5번이다, 7번이다, 9번이다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중간중간에 띄워놓은 이런 채널들이 있죠. 6번이다, 8번이다 이런 채널을 우리가 이제 가드밴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상호 간섭이 이제 발생하면 안 돼요. 상호 간섭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띄워놓은 그런 구역을 우리가 이제 가드밴드 보호 대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파수 그 대역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하더라. 해서 통신회선에 그 주파수를 여러 개를 이제 분할을 해서 여러 개 이제 방송국에서 여러 개 이제 단말기가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 전송 신호에 이제 필요한 그 대역폭보다 전송 매체의 그 유효 대역폭이 큰 경우에 이제 사용한다. 그렇게 써져 있죠. 만약에 내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전송을 할 때 대역폭이 만약에 이제 100만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전송 매체 그럼 이제 통신의 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신의 선의 유효 대역폭이 만약에 이제 80이다. 그러면 이 전송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해서 이 100보다는 큰 그런 이제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전송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화기 자체에 변복조 기능이 전부 다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모뎀을 이제 별도로 이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10분할 다중화기라는 것도 배울 건데 그 10분할 다중화기에 비해서 구조가 이제 간단해요. 구조가 이제 간단하고 가격이 이제 저렴하다. 그리고 채널이 이제 5번이다, 6번이다, 7번이다, 8번이다, 9번이다 하고 쭉쭉쭉 그렇게 이제 나갈 때 중간중간에 상호 간섭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드밴드 보호 대역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호 대역은 왜 해준다? 각각 이제 채널들 간에 상호 간섭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드밴드, 우리 보호 대역이라는 걸 이제 사용한다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5번 채널이 있고 6번이 있고 7번이 있을 때 5번은 사용하고 6번은 이제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한 칸 띄어서 이제 7번을 쓴다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6번이다, 8번이다, 10번이다 해서 낭비되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해서 이 가드밴드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대역폭이 이제 낭비가 이제 되더라. 그리고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는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 적합한 게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요. 그리고 얘는 이제 멀티포인트 그 방식을 이제 사용하죠. 그리고 얘는 이제 저속에 이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얘는 이제 비동기식 전송으로만 이용이 돼요. 이런 게 이제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요. 그래서 이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주파수를 여러 개로 분할해서 여러 개 이제 단말기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준 거를 보고 얘기하더라. 얘는 이제 각각 채널들 간에 상호 간섭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우리 가드밴드 보호 대역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더라. 얘는 다중화기 그 자체에 변복조 기능이 이제 내장이 돼 있어 모뎀을 이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얘는 이제 저속이고 그리고 비동기식으로만 전송이 이제 가능하더라. 얘는 이제 멀티포인트 그 방식에서 이제 이용이 되고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 이제 적합한 게 우리의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다. 이렇게 이제 특징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분할 다중화기라는 거요. 여기 시분할 다중화기에 보게 되면 앞에 우리 시분할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이제 시간을 분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분할 다중화기가 우리 영어로 이제 TDM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요 앞에 있는 T가 우리 타임이요, 타임. 그래서 이 시분할 다중화기라는 거는 통신의 선의 그 대역폭을 일정한 그 시간 폭으로 나눠서 여러 개 이제 단말기가 동시에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놓은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시분할 다중화기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시분할 다중화 방식과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 전송에 이제 적합하다 그랬죠. 근데 이 시분할 다중화 방식은 우리 디지털 회선에 이제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용선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인터넷 쓰고 있죠. 대부분 이제 데이터 통신에 사용이 되는 게 우리 시분할 다중화기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시간을 분할해서 같이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대역폭의 이제 이용도가 높아서 고속 전송에 용이합니다. 우리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은 저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시분할 다중화기 이 방식은 고속 전송에 이제 용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 같은 경우는 비동기식 전송으로만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시분할 다중화기는 동기식도 있고요. 우리 비동기식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얘는 동기식과 비동기식 둘 다 이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 시분할 다중화기라는 게 도대체 이제 뭘 얘기하는지 그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교실에 학생이 이제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3명이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화장실에 이제 가야 되겠죠. 해서 이 화장실에 이제 가는데 이 화장실의 칸이 딱 한 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화장실은 한 번에 이제 한 명씩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세 명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이제 막 서로서로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셋이서 같이 이제 싸운다고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안 되겠죠. 해서 선생님이 아예 그냥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야, 맨 처음에 너는 1분 동안 이제 화장실 써. 그 다음 1분 동안은 네가 써. 그 다음 1분 동안은 네가 써.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이제 분할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이 안 싸우고 이제 서로 화장실을 이제 잘 이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모든 잔말장치한테 균등한 그런 시간 폭을 할당해 주는 그 방식이 우리 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줬는데 얘는 두 번째 있는 이 학생은 화장실 가기 싫어요. 화장실에 이제 가기 싫어도 얘는 일단 시간은 이제 무조건 이제 할당을 받는다고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쉬는 시간이 딱 되자마자 얘가 맨 처음에 이제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1분 동안 이제 화장실을 사용하고 다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학생이 이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화장실을 이제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비어 있다고 해서 이 세 번째 학생이 바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이 화장실을 이제 1분 동안 쓰겠다. 그게 이제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화장실을 쓰든 안 쓰든 그 1분이 지나야 이 세 번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화장실을 1분 동안 이용하고 나올 수 있다고요. 그렇게 모든 단말 장치한테 이렇게 똑같은 시간, 고정된 그런 시간을 전부 다 이제 공평하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죠. 해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한 그 방식이 우리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라는 그 방식입니다. 얘도 똑같이 시분할이 들어갔으니까 시간을 똑같이 이제 할당하긴 할당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수업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그 이제 쉬는 시간이 왔습니다. 쉬는 시간이 오면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나눠줄 때 이 세 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화장실 갈 사람 손 들어. 그랬더니 얘하고 얘가 이제 손 들었어요. 그러면 너한테 1분, 너한테 또 1분.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나눠주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화장실 가겠다고 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얘한테는 이제 시간 할당을 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해서 이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라는 거는 이런 여러 개의 이제 단말 장치가 있을 때 실제로 전송할 그 데이터가 있는 사람만 손들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그 사람한테 그 단말 장치한테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간을 할당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해서 우리 동기식 그 방식보다는 좀 더 이제 똑똑하죠. 해서 이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 방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지능 다중화기다. 그리고 통계적 다중화기다. 확률적 다중화기다. 그렇게 이제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게 우리 시분할 다중화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분할 다중화기라는 거는 우리 디지털 회선에 이제 주로 이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시분할 다중화기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음성 데이터, 아날로그 그런 이제 음성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시분할 다중화기로 내가 전송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는 음성, 우리 아날로그 데이터죠.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디지털 회선에 이제 맞게 이제 신호를 이제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이제 전송해서 상대방이 다시 음성 신호, 우리 이제 아날로그로 다시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호를 변환할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그 신호 변환 장치가 우리 코덱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때 코덱이라는 그 장치에서 실제로 이제 신호를 변환하는 그 방식을 우리 펄스 코드 이제 변조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CM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시분할 다중하기 우리 동기식이 있고 비동기식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우리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라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다중하기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 요걸 보고 얘기하고 얘는 이제 모든 단말 장치한테 균등하게 시간 폭을 이제 할당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 그렇게 이제 부르더라. 얘는 이제 다중하게 내부 속도와 그리고 우리 단말 장치의 그 속도 차이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버퍼라는 그 장치가 이제 따로 필요합니다. 이 버퍼가 우리 임시기억 장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기식 시분할 다중하기는 우리 전송할 그 데이터가 없는 그런 단말기에도 우리 시간폭이 이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더라.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동기식이고요. 비동기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이제 이용해서 접속된 그런 단말 장치 중에서 전송할 그 데이터가 있는 그 단말 장치한테만 시간폭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비동기식 10분할 다중화기요. 해서 동기식이 됐든 비동기식이 됐든 얘네들은 다중하게 그 내부 속도와 단말 장치의 그 속도 차이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얘도 이제 우리 버퍼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식과 비동기식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때 좀 더 이제 똑똑한 그 방식이 우리 비동기식이라고 했죠. 해서 이 비동기식 10분할 다중하기라는 거는 데이터 전송량이 이제 많아질 경우에 전송 지연이 이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서 얘는 이제 좀 더 똑똑하다라고 해서 얘를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지능 다중학이다, 확률적 다중학이다, 통계적 다중학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동기식이든 비동기식이든 전부 다 이제 버퍼라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중하게 보게 되면 크게 우리의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라는 게 있고 시분할 다중하기가 있고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특징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